우리 표창원 참고인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야기하실 때 충분하게 이야기하시고 또 부족한 거는 다른 의원이 질의할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질의 이렇게 하겠지만 또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이야기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권력기관이 그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국정원,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범죄 이후에 반성하거나 또는 제도적이나 인적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항변하는 이런 사태가 더 엄중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게 쭉 나왔었는데요. 일단 우리 표창원 참고인 이 사건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네, 12월 11일 날 제가 일을 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던 도중에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문 좀 열어주세요라는 그 글과 함께 기대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받는 그 여성이 그 대선 개입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요지의 기사를 보고 경찰의 어떤 그 당당함, 뭐 또는 적극성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된 것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계기입니다. 당시 우리 표창원 장관은 경찰대학교 교수였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사직했나요? 네. 사직한 이유가 뭐였죠? 그 사건 때문인데요.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찰이 그동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단한 노력을 해왔던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저도 그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태왔기 때문에 그 사건이 대단히 엄중하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관련돼 있고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찰이 주저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그동안의 노력이 다 물거품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면 특히 그가 한 명의 약한 개인 국민이 아니고 국가 권력의 일원인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한다면 엄정하게 진입해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즉시강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이제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그 이후에 제 글을 올린 데 대한 그런 공격과 비판, 비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요지는 경찰대학 교수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정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사건을 목격한 한 분야에 그 분야 해당 분야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수사가 좀 더 엄정하고 신속하고 권력 앞에서 약하지 않은 경찰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뜻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 신분상의 적절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좀 과하게는 경찰청과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제 실명이 거론된 채 저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이 논의를 제가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로 인해서 제가 소속되어 있던 대학이나 대학의 학생들 또 소속된 직원들 그분들께 피해가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가장 크게는 이제 수사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12월 16일 밤 11시에 이례적으로 벌어졌던 그 순간 수사 결과 발표가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발표의 문제점 아울러 이제 거의 시간이 됩니다만은 수사의 문제점 먼저 발표의 문제점을 좀 이야기하시고 덧붙여서 수사의 문제점도. 근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저는 참 납득이 안 됐던 게 첫째로는 시간이었고요. 일요일 밤 11시에 했다는 것 자체. 두 번째로는 내용이 너무 적절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표 내용의 요지는 근데 아직까지는 빠졌고요.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댓글 흔적은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그 댓글을 쓴 사이트의 서버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중에 보니까
오늘도 논란이 됐지만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은 그 노트북에서 텍스트 파일을 복구해냈고 거기에서 40여 개의 아이디와 수천 수만 건의 인터넷 접속 흔적 등을 발견했거든요. 그건 상당한 발견인데 그 발견 내용들은 공지되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은 그날 밤 텔레비전 그 다음날 일간지 일면에 경찰이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사건은 실체가 없고 민주당이 허위를 끌어들여서 억지로 부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나온 것이 전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발표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선거에 대한 개입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5분. 예, 표창원 교수께 묻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네. 답변하겠습니다. 경찰대 교수 몇 년 하셨습니까? 14년 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범죄 심리학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겸손하시군요. 정통 보수주의자를 자처했죠. 정통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유, 민주, 헌법에 대한 수호, 의지,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는 정통 보수자 입장에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보수주의에도 어긋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경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죠? 네. 지금 가장 고참 제자들이 경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계급이? 경정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박정재 경감은 가르친 적 없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찰대 교수를 자진해서 사퇴하셨죠? 그 네. 사퇴 이유가 뭐였습니까? 표현의 자유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을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이번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의 문제점, 가장 심각한 것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이 잘못됐고요. 네. 내용이 잘못됐고, 네. 그리고 그 의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자, 각각 짧게 설명해 보시죠. 일요일 밤 11시라는 것은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아직까지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종 사건이라면 아직까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밤 11시에 일요일 밤에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발표 때문에 일어난 영향과 효과가 의미인데요. 그날 밤 모든 텔레비전 자막에 그 커다란 배너로 경찰 국정원 직원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흔적 발견 못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오전 일간 신문 대부분에 일면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곡되게 대통령 선거에 잘못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표 교수께서는 평소 20세기 쿠데타는 총칼에서 나오지만 21세기 쿠데타는 여론전 심리전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번은 IT 3.15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번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작은 하나의 의혹 사건이었지만 이후에 진실 발견에 많은 방해가 이루어졌고요.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 6월 14일 날 발표된 것을 보면 결국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심리전, 정보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국민을 상대로 또 야당을 상대로 해서 거의 사이버 월페어라고 하죠.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한 것이고요. 그 결과가 결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선거의 의혹이 강하다. 물론 진실이 다 밝혀져야 하겠지만 그 의미는 3.15 이후에 그 과거 20세기와는 다른 사이버와 또 심리전이 동원된 형태의 잘못된 권력적 작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흔히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닉슨 대통령의 하야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원 사건과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는 그에 못지않게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말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아시다시피 1972년에 발생을 했고요. 재선을 노리던 공화당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민간인 5명이 야당의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해서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체포됐었고요. 그 이후에 닉슨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자신의 참모, 백악관 참모와 전직 CIA 종사자 또 대통령 선거운동본부 관계자 이들의 관여를 부인하고 또 그 사실이 경찰에 의해서 또 FBI에 의해서 드러나는 과정에서 수사에 압력을 놓고 무마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드러나고 허위 사실을 밝혔고요. 그래서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43명이라는 그 사람의 닉슨 대통령의 참모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형식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고 현재 그 진실이 드러나는데 많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네. 김영판 공소장 2페이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편 김하영은 경찰의 요청에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대치하게 되었다. 이게 검찰의 공식 공소장입니다. 잠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금이라고? 일단 감금죄의 적용은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밖에 있는 주체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공권력의 집행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에 응했어야죠. 더구나 그분이 한 명의 일반 시민이 아니고요. 같은 국가 공권력에 속해 있는 네. 국가정보 직원이라면.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 이것을 재발 방지책이 있다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고요. 현재 경찰위원회의 어떤 역할과 권한이 강화가 되든지 또는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하고 형식적인 인사청문회만 거치는 방식은 개선되는 형태, 그리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 권력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결국 이런 사건들이 재발이 막아질 수 있고요.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쿠데타는 여론전 심리전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번은 IT 3.15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번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작은 하나의 의혹 사건이었지만 이후에 진실 발견에 많은 방해가 이루어졌고요.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 6월 14일 날 발표된 것을 보면 결국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심리전, 정보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국민을 상대로 또 야당을 상대로 해서 거의 사이버 월페어라고 하죠.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한 것이고요. 그 결과가 결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선거의 의혹이 강하다. 물론 진실이 다 밝혀져야 하겠지만 그 의미는 3.15 이후에 과거 20세기와는 다른 사이버와 또 심리전이 동원된 형태의 잘못된 권력적 작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흔히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닉슨 대통령의 하야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원 사건과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는 그에 못지않게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말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아시다시피 1972년에 발생을 했고요. 재선을 노리던 공화당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민간인 5명이 야당의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해서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체포됐었고요. 그 이후에 닉슨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자신의 참모, 백악관 참모와 전직 CIA 종사자, 또 대통령 선거운동본부 관계자, 이들의 관여를 부인하고 또 그 사실이 경찰에 의해서 또 FBI에 의해서 드러나는 과정에서 수사에 압력을 놓고 무마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드러나고 허위 사실을 밝혔고요. 그래서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43명이라는 그 사람의 닉슨 대통령의 참모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형식은 에 대한 수호 의지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는 정통 보수자 입장에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보수주의에도 어긋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경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죠? 네. 지금 가장 고참 제자들이 경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계급이? 경정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박정재 경감은 가르친 적 없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찰대 교수를 자진해서 사퇴하셨죠? 그 네. 사퇴 이유가 뭐였습니까? 표현의 자유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을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이번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의 문제점, 가장 심각한 거 3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이 잘못됐고요. 네. 내용이 잘못됐고, 네. 그리고 그 의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자, 각각 짧게 설명해 보시죠. 일요일 밤 11시라는 것은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아직까지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종 사건이라면 아직까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밤 11시에 일요일 밤에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발표 때문에 일어난 영향과 효과가 의미인데요. 그날 밤 모든 텔레비전 자막에 그 커다란 배너로 경찰 국정원 직원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흔적 발견 못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오전 일간신문 대부분에 일면에 또 그렇게 났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곡되게
대통령 선거에 잘못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표 교수께서는 평소 20세기 구테타는 총칼에서 나오지 우리 표창원 참고인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야기하실 때 충분하게 이야기하시고 또 부족한 거는 다른 의원이 질의할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질의 이렇게 하겠지만 또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이야기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권력기관이 그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국정원,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범죄 이후에 반성하거나 또는 제도적이나 인적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항변하는 이런 사태가 더 엄중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래 쭉 나왔었는데요. 일단 우리 표창원 참고인 이 사건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네, 12월 11일 날 제가 일을 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던 도중에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그 권현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문 좀 열어주세요라는 그 글과 함께 기대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받는 그 여성이 그 대선 개입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요지의 기사를 보고 경찰의 어떤 그 당당함, 뭐 또는 적극성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된 것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계기입니다. 당시 우리 표창원 장관은 경찰대학교 교수였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사직했나요? 네. 사직한 이유가 뭐였죠? 그 사건 때문인데요.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찰이 그동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단한 노력을 해왔던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저도 그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태왔기 때문에 그 사건이 대단히 엄중하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관련돼 있고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찰이 주저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그동안의 노력이 다 물거품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면 특히 그가 한 명의 약한 개인 국민이 아니고 국가 권력의 일원인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한다면 엄정하게 진입해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즉시강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이제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그 이후에 제 글을 올린 데 대한 그런 공격과 비판, 비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요지는 경찰대학 교수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정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사건을 목격한 한 분야의 그 분야 해당 분야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수사가 좀 더 엄정하고 신속하고 권력 앞에서 약하지 않은 경찰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뜻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 신분상의 적절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좀 더 좀 과하게는 경찰청과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제 실명이 거론된 채 저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이 논의를 제가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로 인해서 제가 소속되어 있던 대학이나 대학의 학생들 또 소속된 직원들 그분들께 예. 피해가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가장 크게는 이제 수사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12월 16일 밤 11시에 이례적으로 벌어졌던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발표의 문제점 아울러 이제 거의 시간이 됩니다만은 수사의 문제점 먼저 발표의 문제점을 좀 이야기하시고 덧붙여서 수사의 문제점도. 근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저는 참 납득이 안 됐던 게 첫째로는 시간이었고요. 일요일 밤 11시에 했다는 것 자체. 두 번째로는 내용이 너무 적절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표 내용의 요지는 근데 아직까지는 빠졌고요.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댓글 흔적은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그 댓글을 쓴 사이트의 서버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중에 보니까
오늘도 논란이 됐지만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은 그 노트북에서 텍스트 파일을 복구해냈고 거기에서 40여 개의 아이디와 수천 수만 건의 인터넷 접속 흔적 등을 발견했거든요. 그건 상당한 발견인데 그 발견 내용들은 공지되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은 그날 밤 텔레비전 그 다음날 일간지 일면에 경찰이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사건은 실체가 없고 민주당이 허위를 끌어들여서 억지로 부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나온 것이 전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발표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선거에 대한 개입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5분 예, 표창원 교수께 묻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네. 답변하겠습니다. 경찰대 교수 몇 년 하셨습니까? 14년 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범죄 심리학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겸손하시군요. 정통 보수주의자를 자처했죠. 정통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유, 민주, 헌법